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고요. 이제 오늘은 1단계에서 36번째 시간이죠. 오늘 배우는 거는 현재 희곡법 능동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를 먼저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봐야겠죠. 이제 시상, 법, 태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태예요. 이거는 그냥 주어가 동작을 수행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능동태는 딱히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상이죠. 직설법에서의 현재는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 다른 하나는 단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복 습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희구법이죠. 희구법에서는 이거를 다 가지지가 않고요. 이제 시간은 사실상 안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가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편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단순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가 의미하는 건 뭐냐? 진행이라고 하는 상 아니면은 반복 습관이라고 하는 상을 의미하는 게 지금 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희구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현재 희구법이 있고요. 희구법이라고 하는 게 현재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아우리스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뭐였냐면은 이제 진행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반복 습관일 수가 있어요. 아우리스트는 단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료는 우리가 이제 어떻다고 했냐면 야 이건 너무 희귀하다. 이건 드물게 나온다 해가지고 완료는 일단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보면은 미래는 단순도 있어요. 진행도 있어요. 반복 습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희구법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있긴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얘네들을 이제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반드시 시간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항상 시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뭔 가져요? 언제나 상은 가진다. 이게 정확한 서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가 이 교재 이름이 이제 그릭 언 인텐시브 커스란 말이에요. 이 책이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여기서 미래를 쓱 안 배우기로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물론 완료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랑 아우리스트는 뭐만 봐도 구분이 돼요. 상만 봐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의 꼼수예요, 꼼수. 그래서 아,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not always time이고 always aspect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100%안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배우면은 이게 엄밀하게 배운다는 소리는 어떻게 말하면은 어렵게 배운다는 소리도 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배우자 해가지고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시간은 안 가지고 상만 가진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책의 전략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배우면 처음 배울 때 좀 쉽잖아요. 그래서 1단계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2단계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2단계에서는 이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처음 배우는 1단계이기 때문에 이 책의 설명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희구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직설법이라는 거는 사실적인 진술, 실제적인 진술이었어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냥 평범한 문장이 직설법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의 모든 문장이 다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이 접속법이랑 희구법은 둘 다 비사실적인, 비실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경우에 따라서 번역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저 경우에는 저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번역을 고정해서 우리가 딱 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의 문장들의 유형을 배울 때, 다시 말해서 이제 문장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구문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걸 배울 때 얘기를 하도록 하자. 하지만 이제 뭐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아, 이건 비사실적인 아이디어야. 이건 이 비실제적인 아이디어. 딱 그 정도.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희국법을 만들어 봐야겠죠. 오늘은 이제 현재 희국법 능동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동사 형태 변화를 하면서 항상 그 형식이 똑같았어요. 항상 우리가 같은 절차를 밟아서 동사 형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번에도 똑같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좀 기계적인 절차를 만들어 놔야지 사람이 금방 그 외우고 잘못 외웠더라도 금세 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루틴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일단 기본형을 골라야 돼요. 기본형이 6개나 있는데 그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근이 돼요. 근데 이 어근에다가 또 어미를 갖다가 쏙 넣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사 형태가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했던 거. 당연히 이제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악센트를 또 생각을 해줘야겠죠? 오늘은 악센트도 좀 중요합니다. 그동안 악센트를 약간 날로 먹었었는데 오늘 악센트는 좀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사 형태는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현재라고 하는 시상, 희구법이라고 하는 법, 능동태라고 하는 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본형은 하나로 고정이 돼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기본형이에요. 물론 우리가 첫 번째 기본형을 현재, 직설법, 능동태, 1인칭, 단수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서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첫 번째 기본형이라는 정보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본형을 딱 집어서 거기다가 뭔 작업을 해줘야 되냐? 이 기본형에 붙어있는 원래의 어미 있잖아요. 그 어미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오메가였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를 쓱쓱 지워주면 어간이 되게 켰나 봐. 어근이라고 썼네. 어간이에요. 어근이랑 어간은 좀 달라요. 어간이 되는 거예요. 어간. 여기다 이제 어미만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어미라고 하는 거는 주어의 인칭, 주어의 수에 따라서 이제 6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었어요. 단수, 복수가 이렇게 2개가 있고 거기다가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3인칭이 있어서
이걸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 어미는 오늘은 좀 이제 좀 특이하게 느껴지는 어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이니, 오이스, 오이, 오이맨, 오이태, 오이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오이미, 오이스, 오이, 오이맨, 오이태, 오이엔. 이걸 이제 갖다 붙여주면은 우리가 바라는 동사 형태가 나오고 여기다 이제 악센트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악센트는 좀 많이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악센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적 악센트겠죠?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악센트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뒤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울티마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앞으로 가요. 악센트가.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플러스해서 일반적인 악센트 규칙이 있겠죠. 이걸 적용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2 고용 명사라는 걸 배웠죠. 그때 뭘 했었냐면 제2 고용 명사 중에서 이제 복수 주격이 복수 혹격도 되고요. 오이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취급하기로 했었냐면 짧은 걸로 취급하기로 했었어요. 얘는 사실 복모음이에요. 복모음이기 때문에 길어요. 하지만 악센트를 매길 때는 이 악센트 매길 때만큼은 마치 짧은 것처럼 치고 짧은 거라 치고 악센트를 매기는 거라고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또 거기다 첨언을 했었죠. 막 오이 말고도 이제 막 오이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이스는 이거는 아니에요. 오이를 말한 거였어요. 오이를. 오이스가 아니고 오이를.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슬슬 습관적으로 오이는 짧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오이는 긴 거예요. 이게 명사랑 헷갈리면은 악센트를 잘못 매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이는 긴 거야. 이 실제로도 길고 이제 악센트의 관점에서도 긴 거예요. 이 악센트를 매길 때 긴 걸로 취급해야 돼. 근데 이게 명사랑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막 짧은 거 아닌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조심해야 된다. 뭐 나머지는 사실 별로 손댈 구석이 없죠. 지금 얘만 문제인 거죠. 나머지 이제 뒤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를 아무 생각 없이 짧은 걸로 여기면은 그건 명사랑 헷갈린 거란 말이에요. 얘는 길단 말이에요. 얘는 희국법이라서 길어요. 원래대로 하는 거야, 그냥. 사실 이 주사항을 안 붙여도 돼요.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오이는 긴 거였잖아요. 오이는 복모음이었단 말이야. 사실 원래 긴 걸로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사 공부할 때 짧은 걸로 치는 게 좀 나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지금 이 희구법에서는 길다. 뭐 이제 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회귀적 악센트고 일반적 악센트 규칙이 이제 더해지면은 아무래도 울티마가 긴 상태이기 때문에 악센트는 페널티에 붙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실전을 해봐야 돼.
하이 대우 오라고 하는 가르치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실전을 해보는데 우리가 기본형이 6개가 있었어요. 일단 기본형을 쭉 생각을 해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 기본형이네. 하이 대우 오네. 그래서 얘를 딱 골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어미를 쓱쓱 제거해주면은 뭐가 남아요? 어간이 남아요. 하이 대우 하고 끝이죠? 그리고 이 어간에다가 이제 어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어미는 오이미, 오이스, 오이, 오이맨, 오이테, 오이엔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적어주면은 하이데우, 오이미, 하이데우, 오이스, 하이데우, 오이, 하이데우, 오이맨, 하이데우, 오이테, 하이데우, 오이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여기다 뭘 해줘야 돼요? 악센트를 매겨야 돼요. 악센트라는 게 이제 회의적 악센트랑 일반적 악센트 6가지 악센트 가능성들을 이제 고려해서 매겨주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를 하나 해야 된다고 했었죠? 오이는 긴 거예요. 원래부터 길었죠? 복몸이니까 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얘는 명사가 아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악센트를 매겨주면은 지금 울티마가 짧으니까 안티 페널티에 갈 것이고요. 울티마가 길죠? 그럼 이제 페널티에 갈 거예요. 길죠? 페널티. 그리고 이제 울티마가 짧죠? 안티 페널티까지 갈 거예요. 울티마가 짧죠? 안티 페널티까지 갈 거예요. 참 글씨를 못 쓰죠? 안티 페널티까지 갈 거예요. 이제 울티마가 짧죠? 그래서 얘도 이제 안, 그 안티 페널티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악센트도 다 매겨준 게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큰일 났네. 됐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우리가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해석이든 번역이든, 이 희구법만 딸랑 있어서는 번역을 못 해요. 이 희구법이 문장에서 쓰이는 그 어떤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저렇게 쓰일 수도 있고,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랑 번역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 번역을 못 하겠네?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원하면은 이국법이 어쨌든 간에 뭘 가리킬 것이다. 비사실적 혹은 비실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가리킬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하나를 머릿속에다 넣어놓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얘는 상의 의미를 강하게 가져요. 상을 아주 강하게 가지는데 이 상이 진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복 습관일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그러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희구법까지 이제 직 아오리스트 희구법을 안 배웠는데 아오리스트 희구법까지 배운 다음에는 우리가 이걸 어떤 문장에다가 어떻게 쓸지를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장에 들어가 있는지 혹은 이제 어떤 절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번역을 딱 대응시켜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우리 앞으로 배우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희구법에 대해서 배울 거는 이제 다 배운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동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동사가 아니에요. 규칙 동사예요. 규칙 동사.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오메가로 끝난다고 해서 오메가 동사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그 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면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상만 가져올게요. 현재 시상만 가져오고 이제 능동태만 배웠으니까 능동태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직설법일 수가 있고요. 접속법일 수가 있고요. 시구법일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뭐 예를 들어서 1인칭 복수를 가져올게요. 1인칭 복수를 가져오면 직설법은 파이데우 오우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접속법은 파이데우 오우맨이었어요. 길어졌죠. 그리고 이제 희우법은 파이데우 오이맨 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얘는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런데 뭐가 고정이에요? 얘가 고정이죠. 얘가. 그리고 이제 어간도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어미를 하나의 통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어미를 더 이상 안 쪼개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냐면은 이 어미를 또 쪼개요. 어미를 쪼개가지고 막 이 경우에는 맨에다가 오미크론을 착 붙여줄 수도 있고 오메가를 착 붙여줄 수도 있고 오이를 착 붙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책이 있다는 거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까놓고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악센트. 우리 오이를 길게 치고 있죠, 지금. 이 오이는 긴 거예요, 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제2 고경 명사 중에서 섬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섬들이 정도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서컴플렉스 악센트를 적어줬어요. 왜냐하면 장, 단이니까 서컴플렉스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본 방금 전에 적었던 예시를 보면은 하이데우 오이 이렇게 딱 적으면 이게 3인칭 단수죠. 근데 얘를 보면은 장이지만 동시에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악센트가 붙어도 그냥 에큐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초에 이 오이라고 하는 애가 길었기 때문에 여기 붙은 거야. 애초에 오이가 짧았으면은 뭐 예를 들어 여기다 붙였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조심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오이는 길다. 이게 악센트에서 유일한 글자입니다. 또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제 강조를 하자면 원래 현재 시상이라는 거엔 뭐도 들어가요. 단순상도 들어가요. 근데 그건 직설법 얘기고 이 접속법과 희구법 그리고 또 부정사 이런 애들은 직설법이 아니잖아요. 직설법이 아닐 때는 아예 단순상이 없어져요. 얘는 진행이랑 반복 습관상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주의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이제 할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